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이 다소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새로 장만한 그 장비가 높이 조절도 되고 각도 조절도 되고 참 좋은 장비인데 단점이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잘 따라서 흔들림도 다 이겨내고 이 영상 잘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팔굽혀펴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팔굽혀펴기에서 잘된 동작, 잘못된 동작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대유행이 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바로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런 얘기 몇 가지 들었을 겁니다. 오늘도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영상을 함께 할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오늘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줄여서 좌전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짠! 여기가 바로 좌전굴 평가를 하는 보이죠? 옆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라고 써있는 이것이 바로 좌전굴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물론 형태적으로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측정하기 가장 손쉬운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로 측정하는 그런 기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계는 상당히 비쌉니다. 굳이 그런 기계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측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자, 마이너스 15부터 39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39cm를 한다는 건 상당히 먼 거리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면 39cm가 뭐예요? 40cm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그것까지 가지 않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보면서 직접 강의식으로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뒤에 바로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번에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제가 이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지금 현재 5번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 교내 교실, 빈 교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종소리가 나 자꾸. 교실이 아니었으면 종소리가 안 났을 텐데 종소리가 나서 지금 5번째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익숙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방금 전까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그 팝스의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측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 부분 이후에 이제 과학적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아주 짧게 짤막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쭉 이어 나오는 아주 멋진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팝스에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과연 여기서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을까? 있을까요? 있어요. 바로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멋지죠? 자, 생물학적 원리. 아니, 체육 시간에 웬 생물학적 원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물학적 원리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수업 시간마다 제가 체육 시간에 과학적 원리를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물학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이 팝스에서는 특히나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고 하는 거면 그거에 대한 과학적 원리, 말 그대로 역학적 원리나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물학적 원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원리를 오늘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딱 2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계기도 될 뿐더러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큰 두 가지는 바로 근방추와 근방추, 그 다음에 골직원 기관이에요. 골직원 기관. 골이에요, 골. 골직원 기관. 골직원 기관.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주인공 두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기관은 고유 수용성 감각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기관. 자, 그렇다면 고유 수용성 감각 기관이라는 게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몸에 대한 감각이에요. 즉, 우리 몸의 움직임, 위치, 상태 등을 느끼는 그런 감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앞에 내 손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둠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칩 같은 어둠. 그런 어둠 속에서도 내가 왼쪽 윗부분에 있는 머리가 간지럽네? 그럼 거기를 긁을 수 있어. 왜? 고유 수용성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히 집어서 간지러운 부분을 딱 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유 수용성 감각 기관인 근방추와 골직원 기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근방추를 알아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아주 그냥 세포 하나하나 다 해부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진짜 쉬울 수 있어요. 자, 근방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측정하는 건 다른 대안이 없어. 근력 근지구력은 다른 대안이 있잖아. 그쵸? 심폐지구력 측정할 때도 다른 대안이 있어. 그런데 유연성은 오로지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쵸? 또는 서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나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등 두 가지 대안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방추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못 들어본 사람은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자, 근방추라는 건 바로 여기. 아, 또 빨간색이네. 자, 요 부분이 있어요. 근방추. 이게 근육이에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종아리 근육 또는 이두박근, 근육, 이두박근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근육 다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중간쯤에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근방추예요. 골직원 기관은 저 끝에 있죠? 네, 보이죠? 골직원 기관. 자, 근방추부터. 자, 근방추는 자, 근육의 길이의 변화 또는 근육의 길이의 변화되는 속도. 아유, 이게 지금 틀렸네. 근육의 길이 또는 변화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예요. 얘가 이런 근육의 길이가 얼마큼 변하는지 또 변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거야. 작동을 하니까 그 작동을 우리에게 뭘로 느끼게 해주냐면 아픔으로 느끼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픔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자극한다는 소리죠. 자, 근육을 늘릴 때 같이 늘어나요. 근육을 늘릴 때, 즉 근방추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가 변화되거나 또는 변화되는 속도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 신경계에다가 전해줌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수축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즉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고 다시 원래 길이로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빠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운동을 하면 빠르게 늘려주면 얘가 잡아주는 거야. 빠르게 스트레칭을 하면 또 근육이 확 늘어나게 되면 근방추가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못 늘어나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유연성을 위해서 늘려야 되는데 얘가 작동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원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작동을 좀 시간을 좀 더 지연시켜서 작동을 늦게 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작동을 하게 해주면 우리가 덜 아프고 또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갑자기 늘리면 안 돼. 점진적으로 늘려야 돼요. 우리가 시작해서 늘리려고 하면 아파. 이게 뭐야? 근방추가 작용을 하는 거야. 아프게 못 늘어나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요. 천천히 숨을 쉬면서 천천히 가면 근방추가 이거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잡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어떻게? 잡자 그러면 못 늘어나는 건데 잡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
왜냐면 내 근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얘가 끊어지기 직전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사실상. 그치?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잡아주는 그 시점을 조금 더 늦추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픔을 느껴서 아프니까 그걸 못 참아서 확 뒤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조금 천천히 하면 그 느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금방수가 자꾸 반응을 늦추거든요. 그걸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못 잡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늘어나는 걸 좀 더 한계점까지 와봐야 늘어나는 거야. 그래야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능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금방추를 계속 작동시키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니까 유연성이 더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 더 이상 힘들어. 거기까지 해.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했을 때 그거보다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한계점까지 왔으니까. 이 한계점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 한계점이 안 가게 운동을 하니까 그런 거야. 반동을 줘서 운동을 해. 스트레치 운동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금방추가 걸리는데요. 더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방추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골직원 기관은 뭘까?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다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직원 기관은 밑에 있어요. 밑에. 얘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금방추는 늘어나는 거에 중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얘는 줄어드는 수축의 관점이 있는 거야. 근육을 수축시킨다는 소리야. 즉 힘을 쓴다는 소리죠. 자, 우리가 이게 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축하는 거에 왜 중요한 포인트를 두냐면 우리가 윗몸 앞으로 굽히는 누군가가 눌러주는 게 아니야. 그치? 즉 뭐야? 내가 내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을 늘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늘리는 데 필요한 근육이 있단 말이야. 그치? 늘리는 데 필요한 근육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면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파도 더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는 근육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골직원 기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힘줄 부분, 가운데 존재하는 힘줄 부분의 존재예요. 힘줄 부분에. 자,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면 이 골직원 기관이 슬슬 준비를 하고 있어. 야, 어느 정도 이제 얘가 무겁네? 다음에는 더 무거운 거 들어볼까? 더 무거운 거 얘 점점 무거운 거 들으려고 그러네? 더 이상 힘을 못 쓸 것 같은데 느낌이 들면 작동을 합니다. 즉, 수축을 했을 때 그 수축하는 힘이 굉장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초과해버리면 얘가 반응을 땅 해버려. 그래서 못 쓰는 거야.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골직원 기관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쭉 늘려. 왜냐면 늘어나는 데 필요한 근육도 있거든요. 늘어나는 데 필요한 근육. 더 늘어나면 안 돼. 그러면 끊어져.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금방축만 있는 게 아니라 골직원 기관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천천히 늘려야 되는데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떻게 돼? 얘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더 이상 못하게. 그래서 힘을 확 풀어버리는 거야. 더 이상 힘 못 주게.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골직원 기관도 속여야 돼.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직원 기관을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팔씨름을 해. 팔씨름을 할 때 마지막에 지는 순간에 천천히 가면서 지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때? 졌다. 왜? 더 쓸 수도 있어. 근데 더 쓰면 어떻게 돼? 왜냐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를 누르고 있으니 내가 더 큰 힘을 쓰면 쓸 수는 있겠지. 쓰다가 어떻게 돼? 팔이 부러지거나 또는 근육이 파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가게 되면 저절로 골직원 기관이 작동을 해서 힘을 못 쓰게 팍 막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더 이상 못 들면 어떻게 역도 선수들도 그냥 팍 포기하고 나가버리죠. 왜? 이게 내가 이 선수들은 의지력이 강해서 끝까지 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근육이 더 이상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그리고 더 들어가기 못하게 아예 그냥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골직원 기관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같았던 그런 체육 시간 이제 앞으로 또 남아있는 요
그 영상 잘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과학 같은 체육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영상 잘 보세요. 뿅! 자, 강의 잘 들었나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직접 본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그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짝 속여가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잘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보이시죠? 이 장비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아마 제 얼굴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잘못된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손의 모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 모양 위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제 얼굴이 안 나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얼굴이 안 나오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좌전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동작, 특히 손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15cm, 이게 15cm를 가르쳐요. 물론 빛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15예요. 사실은 여기가 0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바로 신발 발의 끝이 이 부분이 다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는 뭐였어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거랑 뭐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 거랑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플러스 이상 갈 수 있도록. 특히나 유연성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금방 늘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플러스를 갖기 위해서 또는 좋은 기록을 갖기 위해서 잘못된 동작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 지금은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세를 그냥 앉아있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다리 부분은 빼고 상체 부분만, 손 부분만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손을 모아주는 경우도 있고 손을 뻗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든 상관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한쪽 손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손이 동시에 닿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가서 그 거리에서 그 길이에서 약 2초에서 3초 이상 머물러 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두 손을 모아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쭉 모아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상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뭐냐면 밑에 있는 손은 안 보이니까 요거만 보여. 이렇게 다 보입니다. 요거 안 됩니다. 반드시 양손이 모두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뭐 본인의 그 스타일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 보이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손이 서로 닿든 말든 이 정도 수준, 또는 손을 모으더라도 이렇게 모아서 두 손가락이 다 닿을 수 있게 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손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못된 동작, 여러분들 하는 걸 여태까지 봐온 저로서 잘못된 동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동작 첫 번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동작은 아까도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와, 갑니다. 뭐 하는 거죠? 자,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해야죠. 어떻게 한 사람만 합니까? 두 개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자, 그거 또 다른 버전 아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은 두 손이 같이 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와. 이 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양손이 서로 동시에 가지 않는 경우, 이거는 반칙입니다. 절대 하셔는 안 됩니다. 자, 영상이 다소 흔들리죠? 자, 이제 두 번째 잘못된 동작입니다. 자, 열심히 갑니다. 더 이상 못 가겠어. 우와. 이게 뭐 하는 거죠? 손이야, 검이야.
거미인간 스파이더맨입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가려고? 자, 이렇게 손을 짚으면서 내가 마찰력을 이용해서 더 이상 뒤로 안 밀리게 해놓고선 가는 거.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자, 이렇게 할 거는 차라리 이렇게 하죠. 왜? 옆으로 당겨가면서. 옆을 잡고, 완전 아예 옆을 잡고 가지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스스로의 근육을 가지고 늘릴 수 있어야 돼요. 외부의 힘을 밀려주면 뒤에서 밀어주면 되지. 왜? 눌러달라 그러지. 자, 외부의 힘을 빌리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이해는 돼요.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지만 반드시 손을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갈 때 내가 가는 걸 이 손가락의 도움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근육의 힘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잘못된 동작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못된 동작 세 번째입니다. 자, 생각보다 이것도 많아요. 자, 0에다 놓고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뭐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결과는 여기야. 야, 세상에. 눈 깜짝할 새 저기까지 갔다 온 걸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잘 크게 뜨고 오세요. 하나, 둘, 자, 기록은 무려 23cm. 시작은 0이었는데,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최대 길이는 0이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결과는 23.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내가 지그시 쭉 밀어서 할 수 있는 그 거리, 더 이상 못 가는 그 지점, 더 이상 못 가, 요 지점이 여러분들의 기록인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밀어, 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야, 이럴 거면 그냥 쭉 가지, 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자, 반드시 머무는 시간이 2초에서 3초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2초에서 3초 되면, 아프죠? 2초에서 3초 머물래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강의 영상 보여드렸죠? 한 방에 뿅 하는 거, 이거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쵸? 갑작스럽게 늘리는 건 안 된다고. 기록이 더 안 나온다고. 즉, 지그시 밀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떨어질 뻔했어. 절대 저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잘못된 동작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다리에 늘어남, 근육의 늘어남, 그리고 허리에 늘어남, 이런 것들이 너무 아파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안타까운 부분.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밀려고 해. 쭉 미는데 잘 가, 아주 잘 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근데 뭐가 문제야? 즉, 내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원래 구부리지 말아야 될 무릎이 살살 올라와. 아유, 이해는 돼요. 아파. 하니까.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최대 거리까지가 자기의 기록인 거죠. 그걸 못해갖고, 안 보인다고. 뭐, 이만한 통 큰 바지 입고 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다리를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쭉 뻗으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또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연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충분히 0이면 이건 충분히. 자, 한 마이너스 15가 사실 시작인데 시작합니다. 자, 준비 시작. 안 돼요. 자, 요 정도가 안 되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을 보면 지금처럼 허리가 직각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안 돼요. 자, 조금 더 가볼까? 0이라고 칩시다. 안 돼요. 자, 10이라고 쳐볼까요? 안 돼요. 사실 15 닿잖아, 지금 나. 그치?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 같아? 공통점이 뭐예요? 고개. 내가 고개를 들고 있으면 내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어? 못 내려가. 내가 몇 센치 하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보면 돼요. 이걸 보겠다고 얼굴을 들고 이러고 있으니 안 되는 거지. 그쵸? 그 학생들
고개 숙이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반드시 숙이고, 쭉. 내가 몇 센치 하는지 안 봐도 돼요.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절대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시는 건 해서는 안 됩니다.